78세 할머니 박순덕이 매일 아침 7시마다 꽃집에 나타나기 시작한 건 올 봄부터였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히 쪽진 모습의 낡은 검정 운동화, 그리고 수수한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사가는 꽃들은 수수하지 않았습니다. 장미 20송이, 백합 10송이, 카네이션 30송이, 때로는 백일홍과 프리지아까지 보태어 하루에 최소 10만 원어치가 넘는 꽃다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하고는 했습니다. 꽃집 사장 민수 씨는 처음엔 기뻤습니다. 불경기에 매일 단골로 와주는 고객이야말로 꽃집 사장이 꿈꾸는 천사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꽃을 고를 때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직접 만져보며 가장 싱싱한 것만 골라내고 꽃말까지 꼼꼼히 물어보셨거든요. 장미는 사랑을 의미하죠. 백합은 순수함이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단순히 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기쁨은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할머니의 생활 형편은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낡은 가방, 해진 옷소매, 색이 바랜 신발. 그런데 계산할 때만큼은 두꺼운 현금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어색해 보였어요. 혹시 할머니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속아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요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민수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꽃집 문을 열며 들어오는 할머니. 문풍경이 은은하게 울린다. 민수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며 습관적으로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어제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괜찮으셨어요? 순덕 할머니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꽃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그 모습은 마치 보석을 고르는 사람처럼 신중해 보인다. 고맙습니다. 괜찮았어요.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장미 20송이. 빨간 것보다는 연분홍으로 해주세요. 너무 진하면 부담스러우니까요. 백합 10송이는 흰색으로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걸로요. 그리고 카네이션도 20송이. 혹시 프리지아는 있나요? 민수가 뒤편 냉장고를 가리키며 답한다. 네, 어제 새로 들어왔어요. 보라색이랑 노란색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보라색은 고귀함, 노란색은 순수한 우정을 의미한다고 하던데요. 할머니의 눈이 잠시 반짝인다. 아, 그럼 노란색으로 10송이만 주세요. 순수한 우정. 좋은 의미네요. 민수는 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망설인다. 꽃들을 하나하나 포장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이게 매일 이만큼 사시면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이 넘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단골 할인이라도. 순덕 할머니가 낡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담담하게 말한다. 그 봉투 속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현금이 들어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리고 가격 깎을 필요 없어요. 좋은 꽃에는 그만한 값을 치러야죠. 꽃도 생명이니까요. 민수는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와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두툼한 현금 봉투 사이의 이상한 대조를 다시 한번 훑어본다. 뭔가 석연치 않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 많은 꽃들을 다 어디에? 혹시 큰 행사라도 있으시나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순덕이 잠시 망설이다가 애매하게 웃는다. 그 웃음 속에는 말하지 못할 무언가가 숨어 있는 듯하다. 그냥 필요한 곳에 쓸 거예요. 꽃이 필요한 곳은 많잖아요.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세상에는 꽃이 필요한 곳이 정말 많아요. 민수가 꽃다발을 포장하며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그런데 할머니, 이렇게 많은 꽃을 혼자서 들고 다니시기 힘드시지 않나요? 제가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순덕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한다. 아니에요. 제 손으로 직접 전해드려야 의미가 있어요. 마음도 함께 전해드려야 하니까요. 할머니가 무거운 꽃다발들을 양손에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더욱 의문을 갖게 된다. 78세의 나이에 저런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다니. 뭔가 이상하다. 그날 저녁 민수가 아내 영희와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한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고 부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하다. 여보, 우리 꽃집에 오는 그 할머니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영희가 숟가락을 놓으며 고개를 든다. 무슨 말이야? 매일 와서 꽃 많이 사가는 분 말하는 거야? 그래. 아무리 봐도 생활이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 매일 10만 원씩 꽃을 사가셔.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어. 일반 직장인 월급보다 많아.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꽃을 고르는 방식이야. 영희가 관심을 보이며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예쁜 꽃, 저렴한 꽃을 찾잖아. 그런데 할머니는 꽃말을 자세히 물어봐. 장미는 사랑, 백합은 순수, 카네이션은 감사, 풀이지 않은 우정. 이런 식으로 마치 각각의 꽃에 특별한 메시지를 담으려는 것 같아. 그리고 꽃의 상태도 일일이 확인하시고 영희가 젓가락을 완전히 놓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게.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사기가 많다던데. 혹시 누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로맨스 스캠? 가짜 애인이 꽃을 사다 바치라고 시키거나.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우려를 표한다. 나도 그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누군가가 종교적인 명목으로 꽃을 사다 바치라고 협박하거나. 요즘 그런 사기 수법도 많다더라. 그런데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어때?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자발적인 것 같아? 민수가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게 잘 모르겠어. 표정은 평온해 보이는데 뭔가 깊은 슬픔 같은 것도 있고. 복잡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가끔 꽃을 보실 때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만약 할머니가 정말 사기를 당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모른 척 하고 있을 순 없잖아. 우리도 같은 나이 부모님이 계시는데. 맞아. 내일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볼까?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경찰서에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꽃집에 나타난다. 민수는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고 걸음걸이도 약간 느려진 것을 눈치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순덕이 손을 저으며 말한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인다. 아니에요. 그냥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나이가 들면 잠도 줄어드나 봐요. 그리고 무릎도 좀 아프고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할머니, 오늘은 혹시 조금 적게 사시는 게 어떠세요?
매일 이렇게 많은 꽃을 사시는데 혹시 어디선가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가 할머니께 이런 걸 강요하는 건 아닌지. 순덕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도 섞여 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제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께서 매일 이렇게 많은 돈을 꽃에 쓰시는데 혹시 어디선가 압박을 받으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요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순덕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아픔과 함께 약간의 외로움이 배어 있다. 아이고, 걱정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의심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은 이 일을 알고 계시나요? 자녀분들이나. 순덕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진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슬픔을 민수도 놓치지 않고 본다. 가족. 가족이 있어야 알리죠. 이제 혼자 살아요. 자식도 이제 곁에 없어요.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한다.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만 이 일만큼은 제가 계속하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할머니가 평소와 같은 꽃들을 주문하고 무거운 꽃다발들을 받아들고 나간다. 민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된다. 그날 오후 민수는 결국 경찰서를 찾아간다. 접수대에서 상황을 설명하자 젊은 경찰관이 관심을 보인다. 민수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젊은 경찰관 김진우와 대화한다. 경찰서 안은 여러 신고자들로 북적거리고 사기 예방 포스터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다. 그러니까 78세 할머니가 매일 꽃집에 와서 10만 원어치씩 꽃을 사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벌써 석 달째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요. 할머니 옷차림이나 생활 모습으로 봐서는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매일 현금으로 그 많은 돈을.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당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김진우 경찰관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요즘 노인층 대상 사기가 정말 많으니까요. 특히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SNS에서 만난 가짜 연인이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교적 사기도 많고. 할머니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도 곁에 없다고. 그럼 더 의심스럽네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특히 타깃이 되기 쉽거든요. 할머니 성함이나 주소는 아시나요? 박순덕이라고 하시고.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저희 꽃집 근처에 사시는 것 같아요. 걸어서 오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 사기를 당하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요. 며칠 후 경찰관 김진우와 동료 박민호가 평복을 입고 순덕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미행한다.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큰 꽃다발 3개를 양손과 팔에 안고 시립병원으로 향한다. 김진우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인다. 지금 시립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꽃다발이 정말 많네요. 저 나이에 저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시다니.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한다. 뭔가 이상해. 보통 사기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데
꽃을 사서 어디로 가는 거지? 계속 따라가 보자. 혹시 꽃을 사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닐까? 병원 로비. 할머니가 1층 안내데스크로 향한다. 접수 간호사 이영숙이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든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환자분들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특히 3층 내과 병동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꽃 언제 오느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순덕이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간호사에게 건넨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밝은 미소가 스친다. 간호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이 꽃들을 환자분들께 나눠주세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께. 그리고 오늘은 프리지아도 있어요. 우정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숙 간호사가 감동하며 꽃다발을 받는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도 402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주신 장미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꽃을 누가 줬지?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꽃을 받으시면 얼굴이 확 밝아지세요. 순덕의 얼굴에 더욱 환한 표정이 스친다. 그래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아픈 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매일 이렇게 많은 꽃을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한다. 괜찮아요.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으니까요. 경찰관들이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본다. 김진우가 박민호에게 속삭인다. 이거 사기 같지 않은데요?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꽃을 나누어 주시는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 혹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자선 활동을 가장해서 돈을 우려내는 건 아닐까? 계속 지켜보자. 할머니가 병원을 나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네 뒷산 기슭의 달동네다. 가파른 경사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간다. 무릎이 아픈 듯 가끔 쉬어가면서도 꽃다발을 절대 놓지 않는다. 낡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 할머니는 몇 집을 돌면서 문 앞마다 작은 꽃다발을 조용히 놓고 간다. 때로는 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박민호가 김진우에게 속삭인다. 뭔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 같은데? 그러게. 저건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야. 너무 자연스럽고 정성스러워. 한 집 앞에서 할머니가 더 오랫동안 서 있다. 작은 쪽지를 꽃다발에 매달고 문 앞에 놓는다. 그리고 잠시 그 집을 바라보며 뭔가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할머니가 떠난 후 경찰관들이 그 쪽지를 확인해 본다. 거기에는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계시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김진우가 그 쪽지를 보며 목소리를 낮춘다. 이거 완전히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도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할머니를 왜 꽃집 사장이 신고한 걸까? 아마 경제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그랬을 거야. 실제로 할머니 생활 형편으로 봐서는 매일 이렇게 많은 돈을 쓰기 어려워 보이긴 해. 계속 따라가 보자. 아직 모든 걸 본 건 아니니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시 외곽의 작은 언덕에 자리한 공동묘지였다. 그런데 일반적인 묘지가 아니라 무연고 묘지 구역이었다. 이름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는 작은 비석들이 듬성듬성 서 있는 쓸쓸한 곳이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그곳은 시 외곽 공동묘지의 한적한 구석, 무연고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이름도 없는 작은 비석들이 듬성듬성 서 있는 쓸쓸한 곳이었다. 경찰관들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무거운 꽃다발을 땅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무릎이 아픈 듯 천천히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이름 없는 비석들 앞에 하나하나 꽃을 놓기 시작했다. 각각의 무덤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었다. 잊혀진 영혼들아, 오늘도 꽃을 가져왔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해서 잊힌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 비석 앞에 이르렀을 때 할머니의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다른 무덤들과는 달리 작은 사진이 부착된 비석이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성은 하얀 간호사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가 그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울음을 터뜨렸다. 미영아, 엄마가 또 왔다. 오늘도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했어. 병원에 있는 환자 아저씨들, 할머니들께 꽃을 드렸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도 작은 선물을 전해드렸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쓸쓸히 잠든 분들께도. 그 순간 경찰관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꽃들 뒤에는 돈이나 사기가 아닌 모성애와 그리움,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묘지에 울려 퍼졌다. 경찰관들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미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가 아플 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간호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잖아. 힘들고 고된 일이라고, 차라리 편한 직장을 다니라고. 그런데 지금 보니 넌 정말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목소리를 떨며 계속 말했다. 내가 마지막에 한 말. 엄마, 나는 사람들에게 꽃 같은 위로를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못다한 일을 엄마가 대신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자꾸만 생각나서. 엄마가 대신 하고 있어. 내 보험금으로. 내가 꿈꾸던 일을 하고 있어.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편지를 꺼낸다. 오늘도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환자분들이 꽃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특히 혼자 계신 할아버지가 이 꽃을 누가 줬지? 하시면서 하루 종일 웃고 계셨다고. 미영아, 내가 꿈꾸던 그 일들이 이뤄지고 있어. 경찰관들이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간다. 김진우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낸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순덕이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선다. 경찰관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다.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스러우셨을 거예요. 78살 할머니가 매일 그렇게 많은 꽃을 사니까 저라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혹시 따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서. 순덕이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쉰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 딸 미영이는 간호사였어요. 어려서부터 꿈이 그거였어요.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주워와서 치료해주고
동네 할머니들 심부름도 도와드리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제가 반대했어요. 힘들고 고된 일이라고, 차라리 편한 직장을 다니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 아이는 정말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26의 간호사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환자들이 미영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미영이 간호사가 있으면 안심이 된다. 그 아이는 정말 천사 같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쉰다. 그런데 28배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남을 돌보던 아이가 병에 걸린 거죠. 1년 동안 치료받았는데 결국 할머니가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죽기 전에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한 말이 있어요. 엄마, 나는 사람들에게 꽃 같은 위로를 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못다한 일을 엄마가 대신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관들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래서 딸의 보험금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미영이가 받아놓은 보험금이 꽤 됐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죽을 걸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몇 달 동안 보험을 더 들어놓더라고요.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된다면서. 그런데 저는 그 돈으로 미영이가 못다한 꿈을 이뤄주고 있어요. 병원 환자들에게는 치유의 희망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외롭지 않다는 위로를, 그리고 이렇게 쓸쓸히 잠든 영혼들에게는 잊히지 않았다는 기억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김진우가 목소리를 떨며 말한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머니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의심했네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할머니를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남의 일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오히려 고마워요.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 중에 이 일을 아시는 분은 없나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는다. 미영이 아버지는 미영이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희 둘만 살았죠. 이제는 정말 혼자예요. 친척들도 있긴 하지만 연락도 잘 안 하고, 이런 일 한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테고요. 꽃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와 경찰관들이 함께 걷는다. 석양이 지면서 할머니의 뒷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인다. 할머니, 그런데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엔 너무 힘드시지 않나요? 특히 이렇게 무거운 꽃들을 들고 다니시는 것도. 순덕이 잠시 걸음을 멈춘다. 가끔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 무릎이 아플 때는. 그리고 요즘엔 숨도 가끔 차고. 하지만 미영이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 아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김진우가 진심으로 제안한다. 저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엔 너무 큰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꽃 운반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 순덕이 고맙다는 듯 웃는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 일은 제가 미영이와의 약속이니까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 손으로 직접 하고 싶어요. 마음도 함께 전해드려야 하니까요. 박민호가 말한다. 그래도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 연락처 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다음 날 꽃집에서 민수가 순덕 할머니와 마주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두 잔이 놓여 있고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경찰관들이 할머니의 사연을 자세히 전해준 후였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할머니, 그 깊은 사연도 모르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순덕이 따뜻하게 웃으며 민수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누가 봐도 이상했을 거예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남의 일을 걱정해 주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만약 다른 할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시면 걱정했을 거예요. 민수가 흐느끼며 말한다. 할머니의 따님, 미영 씨.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계셨다니. 그리고 할머니도 그 꿈을 이어가고 계시다니. 미영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주워와서 치료해주고 동네 할머니들 심부름도 도와드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아프면 보건실에 데려다주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한 그리움으로 가득하다. 간호사가 되어서도 그랬어요. 밤 근무를 서면서도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특히 혼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많이 챙겼죠. 저분들은 가족이 없으셔서 더 외로우실 텐데 그러면서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꽃값도 제가 최대한 할인해드리고 무거운 꽃다발도 제가 배달해드릴게요. 아니, 배달비도 받지 않을게요. 순덕이 고개를 저으며 웃는다. 고마운 마음은 정말 감사하게 받을게요. 하지만 이 일은 제가 미영이와의 약속이니까요. 제 손으로 직접 전해드려야 의미가 있어요. 꽃과 함께 마음도 전해드려야 하거든요. 그래도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몸도 돌보셔야죠. 며칠이 흘렀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칠째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벌써 왔을 시간인데 걱정이 된 민수가 아내 영희와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아갔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다세대 주택이 나온다. 2층 끝방이 할머니의 집이었다. 문을 두드려 보니 약한 목소리가 들린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꽃집 민수예요. 며칠째 안 보여서 걱정돼서 왔어요.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타난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이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많이 느려 보인다. 아이고, 민수 씨. 죄송해요. 며칠 몸이 좀 안 좋아서. 할머니, 어디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좀 쉬라고 하시네요. 할머니의 집안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딸 미영이의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간호사가 된 모습까지. 영희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앉히며 말한다. 할머니, 정확히 어디가 아프세요? 저희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순덕이 손을 저으며 말한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네요. 무릎도 아프고 요즘엔 숨도 가끔 차고. 그런데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할머니의 안색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할머니 혹시 무슨 큰 병은 아니시겠죠? 순덕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한다. 사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민수와 영희가 동시에 긴장한다.
어떤 결과요? 폐암이래요. 그것도 많이 진행됐다고. 영희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란다. 그럼 치료는 받으셔야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많이 번져서 치료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차라리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낫다고. 민수가 충격을 받으며 할머니를 바라본다. 그럼 언제부터 아셨던 거예요? 사실 2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더 서둘렀던 거예요. 미영이와의 약속을 빨리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민수가 울먹이며 묻는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치료라도 받으시려고 하셔야 했는데. 순덕이 쓸쓸하게 웃는다. 치료해도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이에 누구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고 차라리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할머니, 그래도 혼자 이런 걸 다 감당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미영이 아버지 보낼 때도 혼자 했고 미영이 보낼 때도 혼자 했는걸요. 이제 익숙해요.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낸다. 이거 미영이 보험금 중에 남은 돈이에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제가 죽은 후에도 이 일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미영이의 꿈이 계속 이어졌으면. 민수가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린다. 할머니, 저희가 꼭 이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병원 환자분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그분들도 잊지 말아주세요. 무연고 묘지의 영혼들도. 영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네, 할머니.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꼭 이어가겠어요. 며칠 후 순덕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민수가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김진우, 박민호 경찰관, 병원 간호사 이영숙, 그리고 할머니가 꽃을 전해주었던 몇몇 사람들까지. 병실에서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다. 의식은 있지만 매우 약해 보인다.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모인 사람들을 바라본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제가 미영이를 보낼 때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미영 씨의 꿈, 저희가 꼭 이어가겠습니다. 이영숙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병원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환자분들도 저희 의료진들도 모두 할머니께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 환자분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모두 잊지 말아주세요. 이름 없이 잠든 영혼들도. 김진우 경찰관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한다. 네, 할머니. 저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영희가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한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미영 씨의 꿈 절대 잊지 않겠어요. 순덕 할머니가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스며 있다. 미영아, 엄마 이제 간다. 내가 꿈꾸던 세상. 이제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갈 거야.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일들을 이분들이 대신 해주실 거야. 정말 고마웠어. 정말. 할머니가 눈을 감는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병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장례식 날,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병원 의료진들, 할머니가 꽃을 전해준 환자들과 그 가족들, 독거 어르신들, 동네 사람들, 심지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까지. 장례식장에는 할머니가 좋아했던 장미, 백합, 카네이션으로 가득했다. 마치 할머니의 마지막 꽃밭 같았다. 한 할아버지가 민수에게 다가와 말한다. 젊은이, 할머니가 제 문 앞에 놓아준 그 작은 꽃다발. 그게 제 인생에서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80년을 살면서 누군가가 저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할머니 덕분에 알게 됐어요. 이영숙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몰라요.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그리고 저희 의료진들도 할머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지. 김진우 경찰관이 말한다. 처음에 할머니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할머니는 저희가 잃어버린 따뜻한 마음을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민수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한다. 여러분, 순덕 할머니와 미영 씨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기억의 꽃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다니셨던 그 길을 따라 꽃길을 만들고 할머니가 하셨던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세요. 참석자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동의를 표한다. 순덕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민수 부부는 합심해서 기억의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다니던 그 길을 따라 사계절 꽃들을 심고 매일 누군가가 돌아가며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병원 환자들에게 꽃을 나눠주는 일도, 독거 어르신들께 작은 위로를 전하는 일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묘지에도 매주 여러 명이 찾아가 꽃을 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 대학생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시민들이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집 민수 씨는 매주 할인된 가격으로 꽃을 공급했고 병원에서는 미영이 간호사 추모 기금을 만들어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과 오해로 시작되었던 일이 결국 온 지역 사회에 따뜻한 사랑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순덕 할머니와 딸 미영이의 꿈은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또 다른 꽃이 되었습니다. 꽃집 민수 씨는 매년 미영이의 기일과 할머니의 기일에 특별한 꽃다발을 만들어 묘소에 가져갔고 병원 간호사들은 할머니를 기억하며 환자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찰관 김진우와 박민호는 업무 중에도 독거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게 되었고 할머니가 남긴 쪽지들을 본받아 작은 선물과 함께 위로의 편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기억의 꽃길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미영이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꽃 할머니가 여기 계셨대. 아픈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에게 꽃을 나누어 주셨대. 그렇게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월 미영이의 날을 정해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꽃을 나누어 주었고
시에서는 순덕 할머니 자원봉사상을 제정해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연고 묘지도 이제 더 이상 쓸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작지만 따뜻한 추모 공원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며 서로를 향한 배려이다. 순덕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가끔 그 길에서 희미한 꽃향기를 맡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외롭고 힘든 순간에 그 향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꽃길을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할머니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제는 온 동네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꽃집 문을 열며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할머니 미영 씨의 꿈이 이렇게 크게 자라났어요. 이제 온 동네가, 온 도시가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으며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피어나는 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순덕 할머니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꽃길을 걸어주세요.